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언젠가 후회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 아래에서 자랐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나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나 명문 학교 입학을 떠올리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려받은 아이들은 사회에서 살아남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평생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가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단 하나의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남부러울 것 없는 집에서 자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명문 학교에 보내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회에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쉽게 얻었던 그는 어떤 일이든 부모가 해결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과외를 붙여주었고 대학에 가서는 부모님의 인맥을 통해 인턴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의 도움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처음으로 세상의 냉정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이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부모는 재산을 물려주었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스스로 살아가는 힘, 자립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줘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돈일까요? 아니면 살아가는 태도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는 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가 사랑과 헌신을 다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왔고 자식이 힘든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작은 불편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넘어지면 곧바로 일으켜 세웠고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미리 해결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고 과제나 시험 공부도 대신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요?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자신이 직접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성인이 된 후 직장 생활을 시작한 그는 작은 문제에도 쉽게 좌절했습니다. 상사가 지적하면 변명부터 찾았고 동료들과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는 부모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부모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자녀를 위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립심 없는 아이는 결국 사회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없으면 작은 난관에도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녀를 너무 보호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립심을 기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립심을 키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온 사람들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도전에 당당하게 맞섭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자녀에게 함부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용돈이 부족하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노력해서 얻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작은 일이라도 직접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발표 과제가 있으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혼자 자료를 찾아보며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기면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했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똑똑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자녀가 힘든 순간마다 대신 해결해주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입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도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립심이 없는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립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합니다.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집니다. 이번에는 자립심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 부모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많은 부모가 자녀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즉시 해결해 주거나 도와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는 그 아이가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 숙제도 대신 도와주었고,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집안일도 시키지 않았고,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도 만족했습니다. 항상 부모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을 몰라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려 할 때도 스스로 준비하는 법을 몰라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그는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에게 의존했고, 직장 생활에서도 매번 부모의 조언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보호는 결국 아이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 아이 스스로 부딪히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가 작은 실패를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공부가 어렵다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찾도록 하고 친구와 다툼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즉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을 가르쳐야 합니다. 돈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용돈을 주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돈을 벌어볼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경험을 하면 책임감도 함께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녀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부모가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선택하고 결과를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옷을 사는 것부터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자녀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녀가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는 평생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립심을 키운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유명 기업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늘 바빴고 그에게 특별한 경제적 지원을 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에게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너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그는 직접 용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고 학교가 끝나면 작은 가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친구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쉽게 얻을 때도 그는 스스로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지만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점점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도전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자립심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경제적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에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인정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주도적입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상대에게 기대고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떠넘깁니다. 하지만 자립심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기대지 않고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신뢰를 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자립심을 길러주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운동화를 새로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운동화가 정말 필요한 이유가 뭐니? 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새 운동화를 신었고 나도 갖고 싶어요.
부모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운동화를 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아이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용돈을 조금씩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고 집안일을 돕고 용돈을 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 달 후 아이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스스로 운동화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화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번 돈으로 산 거라 더 소중해요. 이 경험을 통해 아이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노력해서 얻은 것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경험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부모가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취미를 가질지 등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길러집니다. 둘째, 실패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아이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작은 실수나 실패를 통해 어떻게 다시 도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부모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계획 없이 돈을 써서 더 이상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없게 되었다면 그것을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자녀는 점점 더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립심을 키운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립심을 키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삶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 인간관계,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아이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만 자랐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도 부모의 허락 없이는 내리지 못했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맡은 업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장 상사는 이 직원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배운 아이는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쌓으며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도 신뢰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립심이 강한 사람들이 삶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의 주인이 되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재산을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자립심을 키워줘야 합니다.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고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녀는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